우리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그거는 음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00베크렐. 그 기준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그거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우리 어민들을 무슨 협박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곡해하고 또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킨다면은 저는 그것은 안전한 우리의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곡해를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베크렐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베크렐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베크렐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이유는 100베크렐인데 여기 15배, 미국은 740베크렐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지키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음용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용 기준은 WHO는 1000베크렐을 음용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경우에 음용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6베크렐을 말씀하신 거는 염지하수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원수, 지하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식품의 경우에 우리의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는 코덱스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 우리는 WHO의 1000베크렐이면은 저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도 1000베크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베크렐은 그 원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수돗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사능 기준들은 있습니다. 원수가 먹는 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원수로 활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먹는 물 수준으로 인식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00베크렐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코덱스나 WHO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죠. 먹을 수가 없죠. 아니 코덱스는 먹는 물이죠. 1000베크렐이라는 것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죠. 또 우리 총리님 과학적 검증 하시는데 IAEA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맹신이 아니고 IAEA와 대한민국이 같이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 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IAEA를 너무 맹신해요.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입수도 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안전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IAEA와 일본의 도쿄전력이 IAEA의 입회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을 해가지고 IAEA 본부에서 3개소 그리고 4개소의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스위스 4개국의 연구기관이 그걸 받아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방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좀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일본을 믿고 IAEA를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대응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 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 방류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막으면 그게 사전 대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시료 채취를 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거를 IAEA하고 합쳐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독자적인 그런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발표할 거고 시찰단이 가가지고 4년 동안의 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검증하기 전에는 일본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정말 반대를 해야죠.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당연히 IAEA 같은 데에도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못할 테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준이 지금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